2022년 4월 21일 오전 7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허경영 시인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는 고난까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귀중한 영상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젠가 아른가 모르겠네요. 오늘이 21일이니까 19일 같기도 하고, 안철수라고 19일 같으면은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저 목요일이고, 안철수라고 이제 국민의당의 대표로 있었던 분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인수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이죠. 뭐 대한민국에서 안철수 하면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분의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인수위원장직을 잠시 중단하고 지금 이제 상주로서 장례를 이제 치르고 있는 중이죠. 며칠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보고 내가 조금 느끼는 바가 있어서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이제 텔레비로서 이제 여연합 뉴스인가 그거를 잠깐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조문을 갔더라고요. 보니까 차기 국무총리 예정자죠. 내정자로 돼 있는 분 그분하고 또 현재 이제 국무총리 아까 그 사람은 이제 한덕수고 지금 국무총리는 김부겸이고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희가 이제 이철희 씨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참석했고 아마 윤석열 당선자도 간 것 같아요. 나 텔레비로 보지는 못했는데 어제 간다는 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야 말을 뭐 하겠느냐고요. 국민의당의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성동이도 다녀와가지고 화면에 문상하고 막 나오면서 인터뷰하는 장면도 있고, 또 이재용 씨 삼성의 부회장이죠. 그분도 있고, SK의 최태원 회장도 그게 왔고, 나머지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갔겠죠. 많으신 분들이 이제 문상을 했더라고. 그리고 볼 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제 아버님께서 부산의 휘발지라는 말을 이제 들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생 의사로서 지내셨는데 원래 92세인가 경호 신미 그러니까 양띠네요. 그러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하고 거의 나이가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또 안철수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자녀를 이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또에서 저명한 학교도 졸업했고 또 그리고 이제 또 교수도 이렇게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원인가 여기서도 이제 교수도 했고 정치 우리나라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전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치계에 이제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 나왔죠. 그러니까 훌륭한 자녀를 두셔가지고 그런 많은 문상객이 같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래 보면은 고독사도 많이 있거든요. 고독사도 있고
고독사가 이제 이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은 지 며칠 만에 뭐 일주일이나 열흘, 뭐 심지어는 한 달 이렇게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보면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족이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연락하지 말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왜냐니까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장례 비용이 그러니까 뭐 20만 원, 200만 원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으로 봐서는 가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자기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냥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안 나타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독사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가족과의 이제 어떤 뭐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매일 그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뭔가 이제 대화가 단절돼 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경제적으로 또 기타 뭐 정신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친인척이 분명히 사람은 그냥 공중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 부모를 만나서 자기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는 또 다 그 연관이 있잖아요. 뭐 그리고 보면 사돈의 누구 말대로 사돈의 팔촌이라 그러는데 사돈의 팔촌까지 하면은 다 한두 사람은 다 노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구청에서 또는 시에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 문상객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비해가지고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의 아버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호상으로 볼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가 내다는 사람들, 정치계, 경지계에 그 장들, 이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명복을 빌어주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가장 문상객이 많이 온 사람은 그 청십자 병원을 만들었던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그분은 그 평생을 그분도 의사입니다. 의술로서 이렇게 참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많은 일을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참 6.25 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남과 북이 이렇게 절단될 때 이산가족이 돼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또 자기 자녀하고도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재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여성분을 다시 만날 수도 있었을 건데 그 기독교 정신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언약은 절대 이제 사람이 깰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그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서 그 박의 사랑을 실천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문상객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뭐 안철수 공동 인수위원장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뭐 그 정도까지 안 되겠지만은 많은 신분들이 다녀갔다. 그래서 참 훌륭한 삶을 사셨다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건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또 뭐냐 이렇게 하면은 크게 찾아가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은 허경영 총재님을 한번 아련하신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식으로 그냥 막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런 분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그 아련을 한 사람은 있을까?
이제 차기 뭐 국무총리 예정자 한덕수, 지금 현재 뭐 국무총리 김부겸하고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하고는 민중당을 만들 때부터 같이 이제 알고 지냈던 분이시죠. 그러나 이제 그때 그래 해도 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김부겸 씨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동지로서 생각한 것이지 그냥 뭐 신인님으로 생각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아직 그 정식으로 이렇게 뭐 허경영 총재님을 공개 지지했다거나 뭐 공직자로서는 그런 할 수 없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말로 할 표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아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최태원 SK 회장이나 그 이재용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기타 많으신 분들이 못 알아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나는 바둑을 잘 뭐 전혀 모릅니다. 바둑은 가로 19줄, 세로 19줄 해가지고 그 칸이 361개로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뭐 그 펼쳐지는 게임인데 나는 바둑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바둑을 뜨는 사람들로 보면은 그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뭐 10급, 9급, 8급, 7급 이래가 1급이면 상당히 높고 1급 위에는 이제 그거는 1단, 2단, 3단 그것도 아마 1단, 2단, 3단이 있고 또 프로 1단, 2단, 3단이 있고 뭐 10단 뭐 이렇게 상당히 또 뭐 단수가 높은 게 있잖아요. 최고 높은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고수가 있다고. 바둑에도 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바둑 잘 두시는 분 뭐 있잖아요. 이창호나 뭐 조훈현인가 뭐 이런 사람들 바둑 아주 뭐 상당히 그뿐 없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아주 이제 낮은 단계도 있잖아요. 인생의 바둑이 있다고 봐야 돼요. 나는 그래 생각해요. 인생의 바둑. 그 보면은 사람은 하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상근기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의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래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가장 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인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지혜스러운 삶,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고 이런 삶, 상당히 그 고수 중에 고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누군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느끼는 사람이다. 느끼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유막의사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단 말이야. 이 인류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술을 와인을 한 잔 마시지 않는다. 허경영 총재님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지 않고 나와 남을 분리를 한다 이 말이야. 홍익학당의 윤홍식 원장님 내 하는 말이 양심이에요. 그 사람 말인데 어제 아래도 그 특집이 있어가지고 1시간 30분짜리인가 좀 들으려고 하다가 한 5분 10분 들으니까 더 들을 게 안 돼요.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라고. 그분 윤홍식 홍익학당의 원장님은 아마 18대 대선에 아마 출마했던 분이에요. 18대. 그러니까 당선은 안 됐지만은 그분 뭐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우리나라로 봐서는 보배스러우신 분이에요. 홍익학당 원장님 윤홍식. 그분은 공부도 어마무시하게 한 사람인데 결국 가서는 모든 사람이 그 불교로 말하면 불성, 기독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개발해라. 이제 이거예요. 그거는 그 영원한 그게 참된 자아다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반야신경이 있듯이 불생불멸이단 말이에요. 하나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나는 것도 없고 이
이것을 발견하면은 천지의 보배 단지가 내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나의 실체다 말이에요. 이것에 눈을 뜨고 그것이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삶을 살아라. 이제 이거예요. 그분의 18번은 그거예요. 그런 삶을 이렇게 쭉 이제 살다, 그것을 가장 지혜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행태가 뭐냐니까 그것은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사홍서원에 잘 나와 있어요.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법문무량 서원하게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 배우 그 신성일 선생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연기하는 것을 절대 안 놓쳤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연기하는 모습을, 자기가 아플 때나 참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연기를 이렇게 놓치질 않았다고.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명배우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순간이라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은 그 분야는 끊임없어야 돼요.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나는 내 같은 경우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께서 대학 교수시고 자기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싶어요. 윤석열 당선자가 세리머니 말이야. 어프커트 치는 세리머니, 이거는 뭐냐면은 룸사롱인가 거기도 좀 같은 모양이라 간 거는 거의 확실한데 거기 가가지고 보면은 노래를 또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도 노래방 가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노래도 롱 타임 어고인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걸 빈센트라는 곡인데 그것도 잘 부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이제 좋은 점수 넣으면은 세리머니를 하는가 봐. 이야, 어떻게든 치는 거. 그것을 이번에 이제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선 때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알고 싶은 게 많지요. 네, 그분에 대해서. 과연 그분의 의식을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 대해서도 알고 싶고, 대충은 알죠. 하는데, 하여튼 알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야 된다고. 이 지구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80억 년? 하여튼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학문이 끝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생무변서원도단 말이야.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그럼 애민정신이 있어야 되지. 애민정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번뇌가 한량없이 많지만은 끊어야 되거든. 번뇌가 있는 삶은 하면 안 된다고. 특히 남자는 여자 때문에 번뇌가 많이 생긴다고. 그런 거는 끊어야 돼. 번뇌무진서원단,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길 수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또 번뇌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럼 말 조심해야 돼요. 아주 어릴 때, 나는 하대하는 사람은 어릴 때 내 꼬치 친구 유영이라고 있다고. 이름은, 어릴 때 별명 이름은 실권인데, 야는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 살았기 때문에 니, 내, 야, 자 이렇게 하지만, 난 사회생활 할 때는 내보다 나이가 30살, 40살, 20살, 50살 적어도 항상 예대를 해요. 그런데 사회인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 되는가? 사람 속에는 말이야, 자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자기 조상 신명들이 1000명 이상 이렇게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야, 뭐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조상님들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조상님들이 가만히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타인의 잘못된 점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타산 지식을 삼고 말이야. 천하지장하고 그 사람의 모든 장점을 보면은 나도 그렇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에 1980년 3월 1일 날 발령받고 할 때 그때 유도를 좀 배운 적이 있다고.
태권도를 좀 배운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태권도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태권도 가가지고 말해 모방을 하라 그러더라고. 딴 사람 하는 거 옆에 봐가지고 발을 어떻게 올리는지 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따라서 모방을 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장점, 좋은 점은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택하고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점은 이렇게 버려야 되죠. 그런 생활을 계속해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러면 말 함부로 하면 거기 하비가 어제 보니까 그 국회 지금 검수완박으로 내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저 최강욱 의원이 그 말을 한 번 조금 잘못했더라고. 지까짓기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 국민의힘당 그 최모 의원한테. 그러니까 뭐 사과하라고 내가 왜 사과하느냐 이래서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글도 조심해야 되고, 뭐 자기가 무슨 뭐 영어를 좀 안다, 무슨 뭐를 한자를 많이 안다, 뭐 어떤 말을 안다 해가지고 남 무시하는 그런 말을 은행 이런 게 하면은 그 되는가? 안 되지. 그거 다 번뇌가 되거든. 번뇌 무진 서원단이다 말이야. 중생무변 서원도고 법문무량 번뇌무진 서원단, 그다음 법문무량 서원학이고 불도무상 서원성이라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야기새끼나 이염승구와 시인행사돈이 불능견예래단 말이야. 번소유상은 개시 흠왕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예래다. 이건 내 아는 말인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나타나게 되면은 재산을 수천억 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권한을 말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아시아 대통령, 세계 대통령 아니라 우주 대통령을 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그 권한이가 그 먼지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 말이야. 대한민국 대통령 1825일 하고 나면은 누구 만나냐고. 지금 이명박이 옆에 퇴원해가지고 뭐 출소를 했다 하자고 오면은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가겠느냐고요.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가지고 그 사람을 존경하겠느냐고요. 그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 말이야, 변호사비를 그 대신 내게 한 그런,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 해가지고 말이야 구속돼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 아니냐고. 하여튼 사홍서원을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육바라밀이라고 한다고. 불교에서 말하면 시계인 근정에.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아까 장기려 박사님처럼 그렇게 뭐 장기려 박사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런 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다 그렇게 정말 그 심려를 다해서 이렇게 실천을 하면은 이 나타나는 것이 마하반야 바람 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단계에서 그런 구도의 생활을 이렇게 하고 그와 같은 그 초극단적인 상태까지 가면은 이제 허경영 시인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아주 그 바둑으로 말하면, 인생의 바둑으로 말하면 하근기단 말이야. 하근기. 못 알아본단 말이야. 중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우유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허경영 시인님의 그 사진을 붙이면은 그게 이제 치즈가 된다는 거. 그런 거 할 때는 믿으려고 하다가 대통령 선거 이번에 떨어지니까 또 마음이 확 바뀌는 거. 이랬다 저랬다. 감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런 사람은 중근기란 말이야. 상근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차신 사료 뭐 일박분 갱사료 혼백 유야무 향주 영주 항주 일편단심 영유계리예지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치키고 차신 사료 100번 갱사료
백골 위진토 홍백 위야무, 그러니까 백골이 진토가 돼서 홍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차신 사료 100번 병사료, 백골 위진토 홍백 위야무 향주 일편단심 영주 계리 여지단 말이야. 절대 변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신인님이 이번에 된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확고부동하게 상근기는 그 변함이 없어요.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안 되거나 관계없단 말이야. 이번에는 반드시 되는 거지. 잠깐 이렇게 자리를,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왔다, 그렇게 하는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내 이야기하다시피 어제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행주산성에서 허경영 시민님께서 이번에 이제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할 때 안철수 대표와 서로 이제 이렇게 단일 후보 문제로 해서 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했다고 했었을 때 못 알아보니까 일체 말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안철수를 비롯해서 안철수 아버님 뭐 돌아가셨지만은, 그리고 문상온 사람들 뭐 김부겸이나 이재용이나 최태원이나 뭐 한덕수라든지 뭐 지금 현재 당선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전혀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하근기란 말이야. 인생의 하근기라. 바둑으로 말하면 아주 핫바리들이단 말이야. 하수들이라고. 뭐 시간이 그만 돼서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제는 이제 선천의 시대가 가고 규역의 시대가 가고 정력의 시대가 올 때는 약육강식과 생존 경쟁의 시대는 끝나고 공존 공룡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제 그때에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분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확실하게 바뀐다. 이상.